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5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상품 매매업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걸 배웠죠. 처음으로 나타난 개정 과목으로서 재고자산과 그리고 매출 원가의 관계를 산식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품 매매업의 회계 순환 과정에 따라서 재고자산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을 기록하는 방법으로서 계속기록법이라는 용어와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기록법인데요. 재고자산을 결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겠죠. 수량이 결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단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는 과정을 거쳐서 금액이 나타날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항목들은 바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제목상의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공부하시고 나면 추후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수량 결정 방법의 첫 번째인데요.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계속기록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고자산의 변동 내용을 끊임없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고나 출고 시점마다 구입 수량, 단가, 그리고 그에 따른 금액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데 이러려면 이걸 기록하는 어떤 장부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재고자산 수불부라고 하는 장부에다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기록상에 쭉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장부를 봄으로써 재고자산의 수량이 몇 개인지 또는 주어진 금액이 얼마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복잡하고 그리고 실제로 장부 수량하고 창고에 있는 수량이 관리의 잘못 등으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재고자산은 차기월, 전기월 개념으로 해서 전년도에 넘어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가정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살 때마다 상품이라고 하는 매입을 기록하겠죠. 그러니까 매번 기록이 되니까 이것도 고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고, 출고 시점마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입고할 때는 매입이 기록될 것이고 출고할 때는 매출 원가 기록되겠죠. 그러니까 판매된 분에 대한 매출 원가가 기록되어 있어서 결국은 판매 가능액에서 판매된 부분을 차감하면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산식을 통해서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을 거꾸로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자료상에 보시면 기초에 2월에 넘어온 상품이 50개가 있는데 단가는 100원입니다. 그러면 기초 금액은 5,000원이 되겠죠? 자, 이거 이외에 단계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250개를 구입했는데 역시 단가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똑같이 100원을 가정합니다. 그러면 단계 구입한 금액은 25,0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판매 가능액입니다. 기초재고에다가 단계 구입한 금액을 더한 거죠. 자, 그런데 구입한 금액에 대비해서 이번 기회에 판매한 금액이 있습니다. 전체 판매 가능 수량이 300개인데 그 중에 200개를 판매했죠. 자, 그런데 이익을 50% 붙여서 판매 단가는 150원입니다. 그렇다면 매출액은 3만 원이 되겠죠.
자, 이런 기초재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재고자산 수불부의 형태인데요. 여기 보면 입고된 거, 출고된 거.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거,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일자가 있고요. 여기는 간단한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란이 있죠. 자, 첫날 보면 전기 2월에서 현재 남아있는 재고가 50개에 단가 100원에 5,000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월 15일 날 물건을 구입했죠. 250개 입고가 되고 단가는 100원이고 그래서 구입 금액은 25,000원이다. 출고는 없으니까 그러면 누계로는 기초와 매입액을 합쳐서 300개가 되고 단가는 100원이니까 전체 재고자산 금액은 3만 원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1월 30일 날 200개를 판매를 했죠. 그러면 이제 출고가 기록되겠네요. 자, 200개를 하고 이거는 재고자산에 대한 구입 금액을 기록하거나 구입 금액을 나갈 때 표시하는 거니까 원가 기준으로 100원짜리가 200개 나간 거죠. 그럼 출고된 금액은 2만 원이고 300개에서 200개가 빠져나갔으니까 남아있는 금액은 100개가 되면서 단가는 역시 동일하게 100원, 그리고 남아있는 재고 금액은 10,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수불부를 보면 이 출고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판매된 분에 대한 원가니까 매출 원가를 표시하는 부분일 거고요. 재고란의 맨 마지막 칸이 미판매된 분이니까 이게 재고 자산 금액을 표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눈에 판매분과 미판매분의 수량과 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바로 재고자산 수불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록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보면요. 물건을 사올 때 이미 보신 것처럼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상품 차변 25,000원, 현금 대변 25,000원 표시가 되겠죠. 자, 계속 기록하는 거니까 물건이 들어올 때, 물건이 나갈 때 계속 기록합니다. 물건을 판매한 것이 있었죠. 예, 200개에 대한 판매가 개당 150원이었으니까 현금으로 판매했으면 현금 계정 차변에 3만 원. 그리고 수익이니까 특히 상품을 판매한 매출이라고 표시했죠. 매출 3만 원.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건 매출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판매된 재고에 대한 변화 부분은 상품이 감소됐죠. 자산의 감소와 이거를 자산이 판매되면 매출 원가로 표시된다고 그랬죠. 매출 원가라는 계정을 써서 비용의 발생, 그다음에 자산의 감소 해서 200개에 대한 개당 100원씩 하는 2만 원을 표시합니다. 그럼 상품을 매출할 때는 매출에 대한 기록과 매출 원가에 대한 기록이 동시에 기록되고 상품에 대한 감소 표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치계정으로 전기를 해보면 상품 계정의 기초잔액이 5,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매입 분기를 통해서 25,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통해서 원가 2만 원이 감소가 된 거죠. 그러면 상품 계정의 잔액은 미판매된 재고자산 수불부의 맨 마지막 란에 있는 금액 10,000원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 계정을 보면 판매된 분에 대한 비용 처리한 게 2만 원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2만 원은 바로 이렇게 재고자산과 짝을 이루는 분기가 연결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의 잔액이 2만 원인 것은 손익계산 표시될 매출 원가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기록법을 쓰면 분계 자체상으로 또는 특례적 잔액의 잔액상으로 상품 계정의 잔액이 기말 재고 자산이 될 것이고 매출 원가 계정의 잔액이 매출 원가가 돼서 별도로 매출 원가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와 반대로 실지재고 조사법이라는 건 뭐냐 하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지재고 조사법은 말 그대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를 하지 않고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가 실제로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세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의 수량을 실질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확인해 보는 건데요. 이 계산 과정은 앞에서 보신 기본 틀을 조금 변형시킨 것과 동일합니다. 즉, 전기에 판매되지 못하고 넘어온 것과 단기에 판매하게 구입한 두 개의 금액을 합치면 이게
판매 가능 금액이 되겠죠. 자, 이 판매 가능 금액에서 기말의 실질 재고를 조사를 통해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자산을 세어보고 그거를 차감하면 결국은 차감 잔액은 판매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를 거꾸로 계산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 조사법은 기본 틀을 조금씩 변형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의 매입액을 합친 거는 판매분인 매출 원가와 미판매분인 기말 재고의 합과 동일하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산식에서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원가를 판매 가능에서 빼서 기말 재고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실질재고 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말 재고를 실제로 조사함으로써 판매 가능에서 차감하면서 사후적으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산식을 가지고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 보시면 되고요. 단지 똑같은 산식이지만 기록상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계속기록법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때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과목 대신에 임시적으로 매입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앞에 예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법상에서 분개를 했다고 치면 바로 이 부분이 상품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매입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현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기함을 보면 이 회사는 재고자산 관련돼서 실질재고 조사법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품 매출할 때 계속기록법에서는 매출 처리뿐만 아니고 매출 원가에 대한 처리를 했었죠. 그런데 실재고 조사법은 산식상 기말 재고를 실제로 세어봄으로써 매출 원가를 사후적으로 계산해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판매할 때 일일이 매출 원가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만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준 거래는 간단하게 기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준의 기록을 보시면 상품 계정의 전기 2월 금액은 기초상품 재고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구입한 것을 상품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매입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니까 상품 계정에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 매입 계정에 25,000원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매출은 동일하게 표시되되 매출 원가라는 계정이 보이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T계정상의 흔적을 보시면서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 조사법이 어떤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검토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실질재고를 조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판매 가능액에서 미판매액을 빼면 판매된 금액의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상으로 기초재고 5,000원에다가 단기에 구입한 거 25,000원 합한 다음에 미판매된 재고를 실제로 재고 조사함으로써 차감하면 계산상 판매된 금액이 원가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계산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 하면 기말에 이런 매출원가 계산하기 위한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 구조에서 여기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마이너스 표시를 표현상 이렇게 이런 쪽으로 옮겨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계상으로 기말 상품 재고가 차변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출원가가 역시 차변으로, 그 다음에 기초재고가 대변으로, 단기 매입액이 대변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분계 개념을 확인해 보시면 대변에 있는 이 금액들은 뭡니까? 기초재고와 단기에 구입한 금액이죠. 결국 말해서 판매 가능액입니다. 그렇죠? 이 계산 구조상 판매 가능액에서 상대편 계정으로 실제로 세어본 기말 상품 미판매액을 차감하면 당연히 분계 성질상 차변과 대변액이 같아야 되니까 이 2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계산상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매출 원가를 뽑아내는 그런 기말 수정분계가 실제고조사법에서는 필요한 거죠. 자, 이와 같은 기말 수정분계를 체계정상에다 전기를 해보면, 자, 기말 상품 재고 10,000원은 상품 계정창에 차변해 가죠. 그 다음에 기초상품 재고 5,000원은 상품 계정에 대변으로 가죠. 그 다음에 매입이라고 하는 계정의 대변으로 25,000원이 표시가 되죠. 그러면 현재 대변의 합은 3만, 차변의 합은 기록된 게 만이니까 나머지 2만 원을 매출 원가로 표시해서 마지막에 매출 원가를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기록법은 기중에 좀 복잡하되 기말에 수정무기가 없는 데 반해서 실제고조사법은 기말에 좀 복잡한 대신에 기중의 처리가 간단하다라고 하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무상태표의 형태는 똑같겠죠? 기말 재고자산이 나타나고 손익계산서에 기초재고, 매입액, 그래서 판매 가능액이 나오면 그걸 기말 재고를 차감해서 매출 원가가 나오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된다 하는 기본 틀은 계속기록법이나 실질재고조사법이나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비교한 편인데요. 자, 그럼 계속기록법은 어떤 업종에 주로 사용할 것인가? 뭔가 계속 기록한다는 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주로 고가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표적으로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계속기록법이 적합하고요. 실제고조사법인 경우에는 워낙 수량이 많고 단가가 간단하다면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주로 백화점같이 다품종의 다량의 상품을 관리하는 업종에서 확인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기말재고의 수량을 계속기록법은 재고 전 수급비에서 표시할 수 있지만 실재고조사법은 실제로 세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식은 같은 식을 변형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는 거를 근거로 모르는 거를 뽑아내고 실제로 확인한 걸 근거로 계산상으로 뽑아내는 이런 구조인데 기본산식은 항등식으로 나온 거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장점 이미 앞에서 봤죠.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여기는 기록할 때 매출가 표시 안 하니까 좀 간단하다 하는 게 있었고요. 단점으로서는 매번 기록하는 게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실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재고 실사를 할 때 없는 거는 전부 다 판매된 걸로 가정하는 문제가 생기죠. 창고에 있는데 판매가 안 됐고 쥐가 갉아먹었다거나 또는 누가 도둑이 훔쳐갔다거나 하는 것들도 기말 재고 실사를 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면 계산상으로 전부 다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그런 단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기록법과 실재고조사법의 비교를 해보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계속기록법과 실재고조사법 회계처리 내용이죠. 물건을 구입할 때 계속기록법은 상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실재고조사법은 매입이라는 계정을 사용한다. 그리고 판매할 때 계속기록법은 매출과 매출원가를 동시에 표시하지만 실재고조사법은 간단하게 매출만 표시한다. 중간에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계속기록법은 기말에 별도의 결산 수정무기가 필요 없는 데 반해서 실재고조사법은 매출원가를 기준에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에 매출원가를 뽑아내기 위한 그와 같은 결산 수정무기가 필요하다 하는 회계처리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매입 시점에서 계속기록법은 상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죠. 그런데 실재고조사법은 매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60만 원이라고 하는 구입을 했다. 매출할 때 계속기록법은 판매 금액을 매출로 표시하고 판매된 금액에 대한 원가를 매출 원가로 이렇게 표시해 주죠. 실재고조사법은 매출액만 기록을 합니다. 결산 시점에 가면 계속기록법은 이미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데 반해서 실재고조사법은 기말상품과 기초상품 매입액을 통해서, 자, 매입액 60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오고요. 만약에 기초재고가 10,000원이었다면 10,000원에서 대변의 합이 판매 가능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말상품은 실제로 3번 거겠죠. 그러면 계산 구조상 판매 가능액에서 기말재고를 차감하면 그 잔액이 자연적으로 매출원가가 나타난다 하는 조금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실재고 조사법을 쓸 것인가 계속기록법을 쓸 것인가는 두 개의 장단점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은 전산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방법을 병행하면서 사용함으로써 기중의 판매 수량이라든지 또는 기말의 재고 수량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도둑을 맞거나 갉아먹거나 하는 것들, 이런 수량들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중에 그러면 판매하지 않고 사라진 것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느냐? 바로 실제 재고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계산된 기말재고 수량과 장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말재고 수량과의 차이는 우리가 판매하지 않고 사라진 금액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병행함으로써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재고자산의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크게 P라고 하는 금액과 Q라고 하는 수량을 곱해야 되는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계속기록법과 기말재고 실사법이라는 내용을 공부하셨습니다. 두 개의 장단점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병행할 때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를 잘 검토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재고자산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